자, 변리사 물리 기본 강의 2회차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첫 번째 4번 문제가 있는데 좀 오래 풀어야 돼요. 천천히 오래 풀어야 되니까 꼼꼼하게, 그래도 꼼꼼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과 각 세타를 이루는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서 질량 m의 물체를 정지 상태로 올려놓고 힘 F를 밑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가하였다. 자,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다면 힘 F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상황상 여기 그림을 보시면 중력이 가해지고 있고 힘이 가해지고 있고 얘는 정지 상태였는데 계속 정지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힘의 평형에 의해서 계속 정지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힘과 mg를 줬는데 하나가 숨어 있어요. 뭐가 숨어 있는가 하면 물체가 빗면과 만나면 반드시 수직항력이 있으니까 요 아래쪽에서 물체를 수직으로 미는 힘, 수직항력이 숨어 있으니까 이것까지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문제를 분석해서 풀자. 이것이 이제 이 문제의 목적인데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겠습니다. 첫 번째는 힘의 분해로 풀 거고요. 두 번째는 힘의 합성으로 풀 건데 힘의 분해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요. 그런데 힘의 합성으로 풀면 문제풀이가 좀 쉽습니다. 이거를 꼼꼼하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얘는 이렇게 힘의 평형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니까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 개념은 힘의 평형이니까 모든 힘을 더하면 0이다. 이 뜻으로 해석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분해해서 힘의 평형으로 풀자. 그래서 두 번째는 분해 방법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해 방법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중력을 먼저 분해합시다. 중력은 이쪽 방향인데 중력을 이렇게 빗면과 나란한 방향과 빗면과 수직 방향으로 분해를 해봅시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해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가 세타인데 이렇게 물체를 올려놓고 물체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고 있다. 자, 얘는 기본 현상이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봤던 분해인데 이렇게 분해가 돼서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고 여기가 세타이다. 이렇게 놓고 서로 직각으로 분해돼서 경사면 방향으로는 mg 사인 세타라고 부르고 자, 이쪽 경사면을 누르는 방향으로는 mg 코사인 세타라고 부른다. 해서 중력을 기본적으로 분해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여기가 세타인데 물체를 놓고 자, 힘을 이쪽으로 표시합시다. 이렇게 가해주고 있지만은 힘을 이동해서 이쪽으로 표시를 합시다. 그래서 힘을 이쪽 방향으로 F라고 표시를 하고요. 얘를 분해해서 경사면 방향으로 하나 분해하고 항상 그렇죠? 경사면이 있으니까 경사면 방향으로 하나 분해하고 경사면의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분해를 하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경사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하나 그리고 직각 방향을 그린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밑변, 빗변, 밑변, 빗변이니까 여기가 나란히 세타.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겠죠? 밑변, 밑변, 빗변, 빗변. 이렇게 나란하니까 세타면 세타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직각 방향이니까 직각 표시해 주시고, 세타가 있는 쪽이 코사인. 그래서 이쪽이 F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쪽이 F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분해가 끝났으면 문제가 풀린 거나 마찬가지고, 질문은 얘가 정지에 있는데 어떻게 정지에 있는가 하면 요 경사면 힘을 두 개를 받아서 움직이지 않고 정지에 있다. 그러면 1번 경사면 방향 이렇게 놓고 경사면 방향의 힘은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세타인데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mg 사인 세타의 힘을 받고 이쪽으로 f 코사인 세타의 힘을 받아서 둘이 같으면 정지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깔끔합니다. 그러면 두 힘이 같기 때문에 f 코사인 세타는 f 사인 세타랑 같고, 그렇다면 mg 사인 세타랑 같고, mg 사인 세타랑 같고, 그렇다면 f는 mg 탄젠트 세타랑 같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f는 mg 탄젠트 세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근데 한 가지 풀이가 더 남은 게 경사면 방향도 정지니까 경사면의 수직 방향도 정지인 걸 한번 그려봐야 돼요. 그러면 좀 좁긴 하지만 여기다 그립시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물체가 여기 있는데 이 물체는 이쪽으로 mg 코사인 세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f 사인 세타를 받는데, 이제 경사면에 나란한 힘은 관계가 없고 경사면하고 직각 방향의 힘만 표시하면 수직 항력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같으면 경사면의 직각 방향으로 정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2번 경사면과 직각 방향. 그래서 경사면과 직각 방향을 분석해서 수직 항력은 mg 코사인 세타에다가 더하기 f 사인 세타가 된다. 여기까지 구해주시면 이제 경사면 방향으로 정지, 경사면 직각 방향으로 정지, 이거를 설명해 주시면 설명이 완벽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힘의 분해로 한번 상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거랑 비교하는 질문이 나와요. 뭔가 하면은 기본 현상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힘 F가 없고 그냥 중력만 받을 때, 얘가 기본 현상인데, 기본 현상에서는 수직 항력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이 물체를 수직으로 미는 수직 항력은 mg 코사인 세타예요. 왜냐하면은 힘 F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얘는 기본 현상이 아니죠. 힘 F가 있잖아요. 그러면 F에 의해서 수직항력이 달라진 거예요.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면 수직항력은 mg 코사인하고 더하기 F 사인으로 F 사인 세타가 더 붙은 현상이니까 이거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일반적인 시험 문제는 수직항력이 이렇게 보기에 없어요. 그러면 수직항력을 저거를 살짝 정리해 줘야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얘를 집어넣어서 얘를 F에다 집어넣어서 수직항력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지 완벽한 거예요. 그러면 3번 수직항력은 놀랍게도 mg 코사인 세타 더하기 f 사인 세타인데 f를 이거를 집어넣어서 정리해 보자. 이 뜻이죠? 그러면 수직항력은 mg 코사인 세타 더하기 f는 mg 탄젠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mg로 묶고요. mg 코사인 세타가 되고 더하기 mg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분모가 코사인이니까 위로 올라가면 mg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돼서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mg가 된다. 잠시만요. mg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여기다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수직항력은 코사인 세타분의 mg가 된다. 보통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얘도 유명한 결과인데 이 과정은 그냥 한번 해봤어요. 이 과정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과정인데 그래도 이제 한번 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유도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면 분해로 이 문제를 해석하는 건 완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분석할 때 중간에 생략하면서 막 대충대충 넘어가면 배우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한번 꼼꼼하게 증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분해로 증명하는데 F를 구하려면은 깔끔하게 여기까지만 풀었어도 됐죠? 이렇게 해서 단순히 F만 구할 때는 문제풀이가 쉽다. 해서 분해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는 이제 힘의 합성으로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까 처음에 그린 것 같이 이 물체는 중력도 있고 F도 있고 수직항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받아서 정지 상태니까 이렇게 힘의 표현 상태고 요거를 벡터 합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자.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시면 2번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직각선을 그으면 여기는 90도 마이너스 세타고 그렇다면 이렇게 빗면과 직각선을 그려서 얘는 좀 많이 삐뚤어졌죠?
이렇게 선을 긋고 빗면과 직각선을 이렇게 그려서 그러면 여기가 세타. 그리고 이게 놀랍게도 수직항력 선이죠. 그리고 여기도 세타.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각도 따지는데 가장 유명한 그림을 그려봤어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니까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라서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다.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해하신 다음에 힘의 합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크게 그리시고요. 여기가 세타고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습니다. 자, 중력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는 힘을 이쪽 방향으로 받는데요. 근데 숨어있는 힘 수직항력이 있대요. 그러면 수직항력이 이쪽 방향입니다. 이렇게 수직항력. 그러면 이 세 힘을 받아서 물체가 면과 만나면 무조건 저절로 수직항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수직항력을 그려줬고요. 이 세 힘을 받아서 물체는 정지 상태라고 하니까 이거를 각도를 잘 따지셔야 되는데, 자, 수직항력을 연장하면 아까 그림처럼 세타입니다. 세타. 그래서 만약에 요 라인하고 중력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력을 이렇게 내릴 때 여기도 세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도를 한번 따져봤고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모든 힘을 더하면 0이다를 표현해 봅시다. 근데 세 개는 방향이 각각 다르니까 벡터 표시해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자, 이제 수직항력 먼저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수직항력은 경사면을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력은 수직항력 끝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중력을 그릴 때 수평 방향의 힘을 붙여줘야 되니까 여기까지 그리면 F를 경사지기에 붙여줘야 되니까 잘못 그린 그림이고, MG를 여기까지 그리면 F가 또 경사지게 되니까 잘못된 그림이고, 어디까지 그려야 되는가 하면 MG를 여기까지 그려주시고 나머지 F는 이쪽이다. 그래서 그려준 다음에 둘이 직각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요 등장하는 세 힘을 합쳤어요. 그래서 여기 한 물체한테 수직항력과 중력과 F가 작용하면 힘은 제자리로 온대요. 제자리.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물체에 수직항력과 중력과 힘이 가해져서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은 것처럼 모든 힘을 더하면 0이다. 이 뜻이죠. 제자리라는 뜻은.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뜻은 모든 벡터 힘을 더하면 0이다. 이 뜻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이 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세 힘의 평형 문제가 나왔는데 세 힘을 합쳐서 0이다라고 하면은 이 힘 더하기 이 힘 더하기 이 힘이 0이다 하시고, 두 번째는 각도를 꼼꼼하게 따져서 여기가 세타, 그 다음에 힘과 중력은 서로 직각, 요거를 잘 각도를 따지시면서 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죠. 여기서부터 힘이 가고 내려오고 다시 와서 제자리. 그러면 모든 힘을 더하면 0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힘의 합성의 장점은 이게 힘의 평형을 설명한 그림이고, 이 그림을 다 그릴 줄 안다면 이제 수직항력이나 F를 구하기가 무지 편하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코사인 세타는
n분의 mg가 되기 때문에 수직 항력은 mg 나누기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탄젠트 세타는 mg분의 f죠. mg분의 f가 되기 때문에 f는 mg 탄젠트 세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편해서 일반적으로 힘의 평형 문제를 풀 때는 세힘의 평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힘의 합성으로 깔끔하게 분석하는 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이 방법을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결과는 이 방법을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빨간색 암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방법으로 수직항력을 유도하는 걸 해보세요. 은근히 변리사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 방식의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F는 mg 탄젠트 세타까지 구하면 이 문제 풀이는 완성이고요. 좀 길게 풀었지만은 제가 중요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셀프 1번은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프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무지 쉬워요. 자, 이제 꼼꼼하게 2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하겠습니다. 자, 셀프 2번 문제. 그림과 같이 물체 M과 M이 정지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물체 큰 M이 4kg이라면 물체 작은 M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큰 M이 4kg이라면 작은 M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그림에다 바로 풉시다. 그러면 큰 M이 4kg이니까 여기다가 4kg이라고 한번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중력 mg니까 mg는 40 뉴턴 이렇게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그럼 얘를 지우고 얘가 정지니까 장력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장력은 40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력 기본 풀이를 해봤어요. 두 번째는 같은 줄은 장력이 같으니까 쭉 줄이 따라와서 장력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 장력은 40뉴턴. 그쵸? 요점의 장력은. 그러면 요점의 장력도 40뉴턴. 이렇게 적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법칙인 같은 줄은 장력이 같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줄이니까 표시하시고 여기서 장력이 40으로 구해졌다면 같은 줄은 장력이 같다. 요점의 장력도 40뉴턴, 요점에서의 장력도 40뉴턴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요 도르래의 무게는 보통 언급이 없으면 무시하시고 이 물체를 요 도르래를 이용해서 줄로 연결했기 때문에 자, 장력은 물체를 잡아당기는 방향이 장력 방향, 물체를 잡아당기는 방향이 장력 방향인데 이 물체가 지금 정지 상태입니다. 그러면 위쪽 방향의 힘은 40 더하기 40이라서 이쪽 방향은 전체적으로 80뉴턴이 되고 아래 방향으로 80뉴턴이어야지 정지가 설명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80뉴턴이 mg. 그러므로 m은 8kg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아주 유명한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여기서 장력을 구하시고요. 두 번째는 같은 줄은 장력이 같다. 분석하시고요. 세 번째는 물체를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장력 방향을 표시해 주시고, 그렇다면 정지를 설명하려면 중력은 80이고 질량은 8kg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이제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셀프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고요. 자, 2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MD 기출문제인데 제가 이제 출처를 밝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어디 기출문제인지를 표시하면서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는 용수철상수가 K이고 길이가 L0인 용수철이 수평면의 연직 방향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L0가 원래 길이죠. 변형되지 않은 원래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의 용수철 위에 질량 M인 물체를 놓여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L은 용수철의 길이이다. 그러면 L에서 L로 길이가 바뀌었죠? 압축된 용수철이 압축된 용수철. 그래서 용수철이 얼마나 압축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연장선을 이렇게 긋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너무 삐뚤어졌죠? 자, 이제 풀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장선을 긋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이래요. 그리고 여기서도 연장선을 그으면 요게 압축된 길이 X인데 X는 L0-L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0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이라면 나머지 부분은 X는 L0-L이다 해서 여기 위에다가 압축된 길이 아래쪽에다 적을게요. 압축된 길이 X는 L-L0이다 라고 당연히 물어볼 질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부터 기억, 니은, 디귿을 꼼꼼히 풀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는 지우고요. 자, 이제 볼까요? 기억. 수평면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mg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용수철이 타겟이고 그림을 보면 용수철이 정지해 있어요. 그래서 용수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용수철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을 분석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위에 물체는 용수철을 mg로 눌러요. 그러면 수평면은 이 용수철을 mg로 지지해 줘야지만 이 용수철이 정지해 있는 게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잠시만요. 요거를 옮깁시다. 꼴 보기 싫은, 아이고. 이렇게 되면 꼴 보기가 싫으네. 잠시만요. 이렇게 옮겨서, 아이고. 이렇게 옮겨서 이 mg가 용수철을 누른다. 그러면 둘 다 빨간색으로. 잠시만요. 자, 보세요. 이 물체가 용수철을 무게 mg로 누른다. 근데 수평면도 용수철을 수직항력 mg로 민다. 그러므로 두 힘이 같으니까 용수철은 정지가 설명된다. 그래서 용수철을 가운데다 놓고 얘는 mg로 누르고 mg로 미니까 용수철은 정지해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면 첫 번째 보기 수평면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mg이다가 설명이 됩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니은을 해봅시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두 번째는 수평면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작용 반작용은 문장으로도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옮겨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니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 당기는 힘, 이것이 중력이니까 작용 반작용이 성립하려면 지구도 등장하고 물체도 등장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평면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은 여기다가 수평면이 용수철을 수직으로 민다. 이거는 수직항력이죠. 그런데 두 힘을 받아서 조금 전에 정지해 있다고 하는 걸 설명했어요. 물체가 무게, 중력으로 용수철을 밀고 수평면이 수직항력으로 용수철을 위로 밀어서 정지 상태니까 두 힘의 크기는 같다는 확인했어요. 근데 힘의 평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작용 반작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이고 얘가 작용이라면 반드시 반작용은 반대 문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평면이 용수철을 수직으로 민다는 지구도 등장하지 않고 물체도 등장하지 않아서 작용 반작용이 아니다. 힘의 평형은 맞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수업 시간에 한 거죠. 중력의 반작용은 물체가 지구를 잡아 당기는 힘, 이렇게 적고 중력의 반작용이라고 해서 요거를 외우자 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반작용이라고 적고 나서 봤더니 요 문장에는 물체도 등장하고 지구도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A, B가 BA로 바뀌면서 반작용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빨간색은 제가 수업하면서 외우라고 강조하는 거죠. 중력의 반작용은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요거는 시험에 기출문제가 이미 있는데 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외우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니은은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아니라 힘의 평형 관계지 작용 반작용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싹 지우고, 자, L0 L은 이것이다. 이랬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번에는 물체가 받는 힘을 분석하래요. 그래서 쓱 지우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있죠. 근데 이 물체는 정지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압축된 용수철은 물체를 수직으로 민다. 그래서 위쪽으로 탄성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Kx. 그래서 압축된 용수철은 물체를 수직으로 민다. 힘의 방향을 표시하시고요. 두 힘이 같아서 물체가 정지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따가 KX는 mg
이렇게 적어주시고 K는 mg 나누기 x인데 x는 아까 구했죠? x는 압축된 길이 mg 나누기 L 빼기 L0이다. 이것이 융수절 상수의 값이니까 mg 나누기 L-L0. 근데 미안합니다. 이걸 구하래요. K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이제 뭔가 찝찝하더니만 실수를 했네요. 자, 그러면 다시 넘겨줘서 L-L0는 mg 나누기 K이다. 그래서 숫자 2 같은 거 안 붙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답은 1번.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제가 2회차 셀프를 풀고 리뷰를 해보니까 문제가 쉽다고 너무 대충 넘어간 것 같아서 2회차에서는 조금 길지만 천천히 꼼꼼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책을 그렇게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셀프 문제를 풀겠습니다. 제가 기출문제들은 이게 변리사 기출문제죠. 자, 2번 문제 7년도 변리사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의외로 카페에 정말 천천히 꼼꼼하게 풀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니까 셀프 문제를 동영상으로도 찍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질량이 m인 물체가 어떤 바닥에 정지해 있는데 물체와 바닥 사이의 정지마찰 개수는 0.5이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45도만큼 기울어진 방향으로 힘 F를 가하여 이 물체를 끌어당기려고 한다.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 읽었으니까 중요한 걸 표시합시다. 자,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힘.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얘가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여기다가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니까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문장이죠. 자,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걸 다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찰 개수는 0.5래요. 그래서 마찰 개수는 0.5이다. 요거를 표시해 놓고 그림을 분석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푸는 것보다는 칠판에 푸는 게 잘 보이니까 칠판에 꼼꼼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량 m인 물체가 있대요. 사각물체로 합시다. 사각물체. 질량 m인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F라는 힘이 가해졌대. 그리고 각도는 수평면과 각도가 45도래요. 그러면 이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시작을 한대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물체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앞쪽으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앞쪽으로 움직인다. 또는 꼴 보기 싫으니까 앞으로 이동.
이렇게 적어봤어요. 상황 파악을 다 했죠. 그러면 이물체는 앞으로 이동하는 현상인데 힘이 이렇게 비스듬히 있으니까 힘을 분해해서 X축 방향의 현상과 Y축 방향의 현상을 분석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힘을 분해해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질량이 M이 있을 때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힘은 45도니까 이쪽 방향의 힘하고 이쪽 방향의 힘으로 나누고 얘가 45도. 그리고 직각분해. 그리고 얘는 분해했으니까 없어진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 방향은 F 코사인 45도가 되면서 이쪽은 루트 2분의 1 F가 될 것이고 이쪽 방향으로는 F 사인 45도가 되면서 루트 2분의 1 F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분해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찰력 문제니까 수직항력을 구하셔야 돼요. 수직항력을. 얘를 싹 지우고 여기다가 이렇게 물체를 놓고 질량 M의 물체가 이제 Y축 방향으로 정지 상태라고 놓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mg가 있고 위쪽으로 루트 2분의 1 f가 있고 그 다음에 물체가 면과 만났으니까 무조건 수직항력이 존재한다. 수직항력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두 힘이 같으면 정지다. 이렇게 논리를 적은 다음에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는 수직항력은 현상을 분석해서 구한다. 이거를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n 더하기 루트 2분의 1 f는 mg랑 같다. 그러므로 수직항력은 mg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f다.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단계. 두 번째는 이제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그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는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 이렇게. 그러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가 하면 앞으로 움직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표시하시고 루트 2분의 1 F를 받아서 마찰력은 뒤쪽이다. 그리고 요 F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고 그 다음에 이 F가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의 F는 움직이게 하기 위한 최소 힘이 되는 거예요. 이 힘이 무지 크면 무조건 움직이죠. 근데 정지 상태에서 간신히 움직이기 시작하기에 힘을 가했다는 것은 움직이기 시작하기 위한 최소 힘이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이 언급되는 문제는 얘를 외력이라고 하는데 외력 앞에 최소 힘을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최소임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다 푼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 기본 공식은 마찰력과 외력이 같다. 어쨌든 정지 마찰력이니까 첫 번째 공식 마찰력은 루트 2분의 1 F랑 같다. 이게 첫 번째 공식이고요. 두 번째는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은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다.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 공식 두 개를 이렇게 깔끔하게 적고요. 얘를 여기다 쏙 집어넣고 아까 구한 수직항력을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그것이 답이 되겠죠. 그러므로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을 여기다 넣기로 했으니까 수직항력은 mg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f는 루트 2분의 1 f이다.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최소한의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 f를 정리해서 구하래요. 근데 이 마찰 계수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지워주시고 2분의 1 됐죠? 그러면 여기를 끄집어내면 2분의 1 mg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2분의 1 f는 루트 2분의 1 f.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루트 2분의 1 f가 공통이 돼버리니까 넘어가면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 mg는 이쪽으로 가서 2분의 3 루트 2분의 1 f가 된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약분하시고 그러면 f가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f는 3분의 루트 2 mg가 된다.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3분의 루트 2 mg 이렇게 풀어주시면 기출문제 풀이가 끝났고요. 답은 5번이죠.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꼼꼼하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좀 지나치게 길게 찍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풀이를 보고 이해를 못하는 것보다는 제가 좀 시간을 쓰더라도 꼼꼼하게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꼼꼼하게 푸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